4세대 카니발 옵션 전부 다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형 4세대 카니발을 9인승이나 11인승으로 구매하려는 분들을 위해 카니발의 옵션에 대해 쉽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카니발은 9인승으로 구매하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사업자의 경우 9인승으로 구매하면 부가세가 환급되는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의 10%를 할인받고 사는 셈이니까 당연히 9인승을 많이 계약하죠.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이 4세대 카니발을 9인승이나 11인승으로 구매할 때 꼭 필요한 옵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4세대 카니발 가격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넓게 봅니다. 카니발은 크게 3가지 트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도표의 가운데는 각각의 트림별로 무조건 들어가는 기능들입니다. 기본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취향에 따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선택 품목들이 있습니다. 선택 품목을 다른 말로 옵션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선택 품목들의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는 도표가 그 아래에 또 있습니다. 먼저 카니발을 최대한 저렴한 노옵션 깡통차로 구매하고 싶다면 당연히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며칠 전에 9인승과 11인승 깡통차의 모든 기능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9인승과 11인승 깡통차 트림의 자세한 기능과 품목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표의 아래쪽을 보면 프레스티지 트림의 선택 품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취향에 따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선택 품목들, 즉 옵션이라고 했었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있는 도표를 봅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주행할 때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나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하고, 만약 후측방의 차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차가 스스로 조절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후방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진할 때 후측방에서 교차하여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조절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후석 승객 알림, 뒷좌석의 탑승자를 깜빡하고 문 잠그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차 시동을 끄고 내려서 문을 잠근 후에 뒷좌석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비상등이 켜지고 경적을 울려서 경고를 합니다. 안전하차 경고, 뒷좌석 탑승자가 차에서 내릴 때 후방에서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해서 충돌 인명사고를 방지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라는 선택 품목을 추가하면 안전하차 경고 기능이 안전하차 보조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안전하차 경고는 말 그대로 뒷좌석 문을 열 때 경고만 해주는 기능이고, 안전하차 보조는 후방에서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에 뒷문이 열리지 못하게 계속 잠금 상태를 유지해서 뒷좌석 탑승자를 확실히 지켜줍니다. 말 나온 김에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기능이란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2열 슬라이딩 도어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도어가 열리는 기능입니다. 스타일, 이 옵션은 9인승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11인승에서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있는 도표를 봅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이 옵션이 없으면 반사판으로 비추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입니다. 프론트 LED 턴 시그널 램프, 앞 방향 지시 등이 LED입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일반형 할로겐 등입니다. LED 포그램프, 이 옵션이 없으면 포그램프 자리가 비어있게 됩니다.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19인치 굿이어 타이어와 정교하게 제작한 전면 가공 휠, 이 옵션은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와 중간 트림 노블레스에서는 굿이어 타이어로 적용되고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서는 더 좋은 컨티넨탈 타이어로 적용됩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크기가 18인치입니다. 컴포트, 이 옵션은 9인승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11인승에서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있는 도표를 봅니다. 2열 시트에 시원한 통풍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2열에 열선 기능만 있습니다. 2열 파워 리클라이닝 시트, 2열 시트 등받이를 전동식으로 뒤로 기울이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들어가면 기존의 시트 등받이를 접으면서 앞으로 이동시키는 워크인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파워 리클라이닝 옵션이 없어도 수동 레버로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확장형 센터 콘솔, 센터 콘솔 내부 수납 공간이 대용량으로 늘어난 것을 말합니다.
3열에 스마트폰 충전용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가 들어갑니다. 인조가죽과 천연가죽이 혼용된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전체 인조가죽입니다.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서는 천연가죽에 코팅 처리를 해서 내구성을 강화시킨 낙파가죽이 들어갑니다.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있는 도표를 봅니다.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가로로 넓은 12.3인치 화면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문 잠금과 열림, 온도 조절, 경보, 시동 등을 할 수 있는 유보 기능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지도는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 옵션을 넣지 않으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는데요. 내비게이션 지도는 없어도 화면을 터치해서 오디오 조절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스피커가 8개 들어갑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6개 스피커입니다. 후석 음성인식, 기존 다른 차량들은 오직 운전자만 음성인식을 통해 시원하게, 따뜻하게, 창문 내려 와 같은 명령으로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후석 음성인식 기능은 뒷좌석 탑승자도 명령어를 통해 내비게이션이나 시트, 에어컨, 창문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후석 대화 모드, 운전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뒷좌석의 스피커로 나가는 기능입니다. 운전 중에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뒷좌석에 탄 사람에게 말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전자가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도 뒷좌석 스피커로 목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 등에서 내비게이션에 입력되어 있는 안전구간이나 곡선구간 정보를 이용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앞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토대로 고속도로의 안전구간이나 곡선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기아페이, 결제카드를 차량에 등록하면 주유 및 주차요금을 지갑을 열지 않고도 차 안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오버헤드 콘솔 부위에 들어갑니다.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동승석, 후석 3개 구역의 온도를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청정 기능도 들어갑니다. 오토 디포그, 실내의 온도차로 인한 습기 때문에 앞유리에 생기는 김서림을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야만 추가가 가능한 선택 품목들이 3가지 있습니다. 모니터링 팩,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있는 도표를 봅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주행을 시작할 때나 후진할 때 차 주변 전체를 보여주는 카메라 기능입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후방만 보여주는 후방 카메라만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지시등 켠 방향의 후측방을 계기판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 12.3인치 풀사이즈 칼라 TFT LCD, 계기판 전체가 12.3인치 크기로 디지털 화면이 들어갑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계기판 속도계와 RPM은 아날로그 방식이고 가운데 부분만 디지털인 4.2인치 LCD 클러스터입니다. 스마트 커넥트,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있는 도표를 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차 안에서 폰에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고 충전 패드 위에만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기능입니다. 기아 디지털 키, 스마트폰이 스마트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운전자가 스마트키를 지니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차량 도어 잠금과 열림, 시동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로 도어 핸들에 손만 갖다 대면 도어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입니다.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주행 중 영상 기록 장치입니다. 순정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어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 다이얼을 돌리면서 변속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기어 노브 방식입니다. 패들 시프트, 주행할 때 스티어링 휠 뒤에 위치한 레버를 당겨서 기어 단수를 수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입체적인 음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외장 F까지 있어서 선명한 음질에 저음부터 고음역대까지 다양하고 깨끗한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넣지 않으면 일반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을 봅시다. 노블레스 트림의 기본 품목입니다. 일단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 품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노란색 표시한 것들은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도 원하신다면 선택 품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주황색 표시한 것들이 바로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해야만 제공되는 기본 품목들입니다. 주황색 표시한 품목들이 하나라도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해야겠죠? 하나씩 무슨 품목들인지 알아봅시다. 1열 도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1열 도어 유리가 두껍게 이중으로 접합되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줄여줍니다.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는 앞유리만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범퍼와 도어 하단에 크롬 몰딩이 들어갑니다. C필러부터 테일게이트까지 이어지는 크롬 가니쉬가 들어갑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도어 프레임 가니쉬, 도어 테두리에 매끈한 피아노 건반 같은 재질의 블랙 하이그로시 외장이 들어갑니다. 전자식 룸미러, 후방에 따라오는 차량의 빛을 감지해서 룸미러 거울의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해줍니다.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는 수동 레버로 거울 밝기를 조절해야 하는 DN 룸미러입니다. 콘솔 어퍼커버와 도어 스위치 판넬이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입니다. 1열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차량 내부의 도어 핸들에 번쩍번쩍한 크롬 재질이 들어갑니다. 1열 파워 시트, 1열 시트를 전동식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는 수동 조절 시트입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뒷좌석 탑승자의 공간 확보를 위해 운전자나 뒷좌석 탑승자가 동승석의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운전석 4웨이 전동식 허리 지지대, 운전석 허리 지지대 모양을 전후 상하 4가지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는 전후 2가지 방향으로만 조절 가능합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테일게이트를 전동식으로 천천히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물체 끼임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2열, 3열 측면 수동성 커튼, 2열과 3열 유리창에 수동으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이 있습니다. 동승석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유리창 스위치를 끝까지 당기거나 누르면 스위치에서 손을 떼어도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거나 열리는 기능이 1, 2열 좌석 모든 유리창에 있습니다. 물체 끼임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는 운전석에만 이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 주황색 표시한 품목들은 최소한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해야만 제공되는 기본 품목들이었습니다. 이 주황색 표시한 품목들 중에 하나라도 필요하시다면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필요 없으시다면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표의 아래쪽을 보면 노블레스 트림의 선택 품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노란색 표시한 품목은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도 선택 품목으로 추가가 가능하고요. 주황색 표시한 것은 지금 보시는 노블레스 트림에서부터 추가할 수 있는 선택 품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패키지 옵션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는 이 옵션 가격이 185만원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에서는 12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하이패스,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 오토 디포그 기능이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옵션 세부 품목들에서 이 가격 60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스마트 커넥트 패키지 옵션도 프레스티지에서는 115만원이었는데 노블레스에서는 9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 패들 시프트가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란색 표시한 옵션들은 아까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니 노블레스 트림에서 새로 등장하는 주황색 표시한 듀얼 선루프 옵션을 설명하겠습니다.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세부 품목들이 나와있는 도표를 봅니다. 듀얼 선루프, 흔히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의 경우 앞과 뒤 선루프가 이어져 있는 반면에 카니발의 듀얼 선루프는 앞뒤가 나눠져 있습니다. LED 실내등, 실내등이 전부 LED로 되어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에 위치한 맵램프와 실내 가운데의 룸램프, 그리고 러기지 공간에 위치한 러기지 램프까지 모두 LED입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일반 전구 실내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본 주황색 표시한 품목들은 최소한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해야만 제공되는 기본 품목과 선택 품목들이었습니다. 이 주황색 표시한 품목들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하나도 필요 없으시다면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의 기본 품목들을 봅니다.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의 기본 품목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노란색 표시한 품목들은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도 선택 품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녹색 표시한 품목들이 바로 지금 보시는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제공되는 기본 품목들입니다. 녹색 표시한 품목들이 하나라도 필요하시다면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8인치 컨티넨탈 타이어와 전면 가공 휠,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에서는 굿이어 타이어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차량 내부를 비추는 멋진 조명입니다. 1열 도어 센터 트림 스티치, 도어 트림 중앙 부분에 바느질한 모양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시트와 사이드미러의 위치를 미리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운전석 시트와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미리 설정해 두었던 위치를 찾아갑니다. 운전석 이지 액세스, 차량 탑승 후 운전석 문을 닫으면 최근에 설정된 위치로 운전석 시트가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주행 후 시동을 끄고 운전석 문을 열면 운전석 시트가 자동으로 뒤로 이동해서 차량 승하차가 편한 기능입니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차량을 후진할 때 가까운 후방의 장애물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사이드미러 각도가 아래를 향하는 기능입니다. 220V 인버터, 콘솔 박스 뒤에 220V 일반 가전제품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습니다. 200W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주전자, 다리미, 드라이기 등의 전열기구는 사용할 수 없지만 노트북을 충전한다거나 종종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표의 아래쪽을 보면 시그니처 트림의 선택 품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 표시한 품목들은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도 추가할 수 있는 선택 품목들입니다. 주황색 표시한 품목은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에서도 추가할 수 있는 선택 품목입니다. 단지 모니터링 팩 옵션의 가격이 노블레스 트림과 비교해서 조금 달라졌는데요.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모니터링 팩이 130만원이었는데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6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풀사이즈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가격 60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 표시한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에서만 추가할 수 있는 선택 품목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튜온이라는 순정 튜닝 제품을 말하는 건데요. 옵션과 같이 여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뒷좌석에 모니터가 설치됩니다. 모니터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터치식으로 화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USB를 꽂아서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용 동영상 콘텐츠도 있어서 장시간 차량 운행 중에 뒷좌석에 탑승한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본 녹색 표시한 품목들은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해야만 제공되는 기본 품목, 선택 품목이었습니다. 이 녹색 표시한 품목들 중에 단 하나라도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필요 없으시다면 하위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으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도표를 넓게 봅시다. 전체적으로 주황색, 녹색으로 표시한 품목들을 유심히 봐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녹색은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해야만 넣을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이 품목들 중에 단 하나라도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무조건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해야겠죠? 필요 없으시다면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주황색 품목들은 최소한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해야만 넣을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이 품목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꼭 넣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 없으시다면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내려가도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4세대 카니발 9인승과 11인승 옵션 설명을 전부 마쳤습니다. 9인승과 11인승의 차이점은 시트 배열과 조작이 약간 다르다는 것, 그리고 11인승은 속도 제한이 110km라는 것과 세금이 조금 싸다는 것 뿐입니다. 시트에 관한 설명은 며칠 전에 9인승, 11인승 깡통차의 모든 기능을 설명한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